그래서 축적기에는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연금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재무 투자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무 설계나 노후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꼭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장수위험이라는 거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안 하는 어떤 질환이 있고 이런 걸 알지만은, 자기는 좀 더 알지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걸 정보비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할 때 종신연금 주세요 그러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의심할지 몰라요. 저분 되게 오래 사는 사람 아니야? 오래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낀 사람만 오거든요. 종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역선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오래 살 사람들만 종신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잘 형성이 되지 않아요. 서구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모자랄 확률을 종신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그 시장이 잘 서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이 장수염이라는 거 이 속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예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환경과 관련된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에요. 구매력을 많이 낮춰놨어요. 그래서 저축갭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장수 위험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연금을 가지고 연금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종신연금이나 이런 게 퇴직연금에 제도적으로는 붙어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장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연금과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인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퇴직하는 게 이제 개인정 IRP는 55세 이후에는 뺄 수 있으니까, 그때 빼는 분들의 평균적인 잔액을 보니까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1,600만 원을 받아가요. 평생 동안 퇴직연금 쌓은 게 1,6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퇴직할 때 그냥 이직할 때 그냥 계속 빼버리는 거예요.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처럼 종신연금을 퇴직연금에 끼워 넣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걸 만드는 것,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고, 금융회사가 해야 되는 거는 상품 혁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TDF예요. TDF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직할 때까지 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그때 퇴직하고 나면 그때 돈을 찾으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장수위험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퇴직이 60세더라도 자산 배분 비중을 줄이는 건 한 70세, 75세까지 자산 배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위험 자산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TDF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랫동안 위험 자산 배분하면서 필요한 그래서 이제 더 축적을 하면서 필요한 돈만 이렇게 인출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through TDF라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들 때문에 개별 상품 시장에서는 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메커니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진다는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끈끈하다. 끈끈한 거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우징, 주택 쪽 얘기를 하는데, 요즘 주택은 좀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 타이트한 상황이죠.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걸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미국도 끈끈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벨이 예전과 같은 제로 인플레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항상 관리를 해야 될 수준의 인플레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후 구매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노인들이 요즘 위험자산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을 행태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위험자산 비중이. 나이가 들어도 65세 이상도. 그래서 대응은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종신을 아까 얘기했던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질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노인들한테 맞는 물가지수를 만들어가지고 실질화시키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콩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뭐 퇴직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한 40% 정도의 대체율을 가지고 종신까지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생활비 지출 규모라는 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자산을 종신연금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몇 프로 정도 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나와 있는 상품으로는 뭐 종신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배분 비중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TDF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스루 TDF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니즈에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